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혈관 수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음식이 같아도 혈관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먹었는지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기름진 음식인지, 짠 음식인지, 단 음식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혈관은 음식 그 자체보다 그 음식을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몸은 천천히 처리하고 어떤 몸은 급하게 반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받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식사 후에 몸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유난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몸이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미 혈관이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막히거나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반응들이 조용히 쌓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도 매번 몸의 느낌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음식보다 혈관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보다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다르게 반응하는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음식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혈관의 반응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식사의 다른 얼굴을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식사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혈관이 그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같은 음식이라도 혈관을 덜 힘들게 하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이 음식 자체보다 왜 반응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혈관은 음식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혈관이 바라보는 것은 접시에 담긴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사 후에 혈압이 급하게 오르는 사람이 있고 큰 변화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혈관이 얼마나 준비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소화와 흡수를 위해 혈류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면 혈관은 큰 부담 없이 반응을 마칩니다. 하지만 몸의 리듬이 흐트러져 있거나 혈관이 이미 긴장된 상태라면 같은 음식도 혈관에게는 갑작스러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 후에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몸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이는 음식이 나빠서라기보다 혈관이 그 음식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가 오면 혈관은 긴장 상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긴장이 자주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회복보다 대응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매일 반복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반응이 나중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식사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음식이 들어오는 첫 순간부터 상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는지를 기억하는 것만큼 먹기 전과 먹는 동안의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인 먹는 속도가 혈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의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 중 가장 자주 놓치는 요소가 바로 먹는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만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는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 속도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느낍니다.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몸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를 처리해야 합니다. 혈당, 혈류, 호르몬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혈관은 순간적으로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혈관은 안정적으로 조절하기보다 대응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갑자기 졸리거나 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먹는 식사는 혈관에게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음식이 차분히 들어오면 몸은 단계적으로 반응하고 혈관은 큰 부담 없이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 끼 식사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하루, 일주일, 몇 달간 반복되면 혈관의 상태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혈관을 늘 긴장하게 만들고 천천히 먹는 습관은 혈관이 회복할 여유를 남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천천히 먹는다는 것이 양을 줄이거나 시간을 늘리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입, 한 입을 의식하고 몸의 반응을 느끼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혈관에게는 아주 큰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들은 식사 후에도 편안하고 어떤 분들은 늘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혈관은 속도를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이 특히 힘들어지는 식사의 순간은 언제인지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식사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특히 힘들어지는 식사의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 짧은 순간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순간은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급하게 식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몸은 이미 긴장 상태에 있고 혈관은 빠른 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관은 한꺼번에 많은 조절을 해야 합니다. 혈류의 방향이 바뀌고 속도가 빨라지며 몸은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 과정이 부드럽지 않으면 혈관은 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유난히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 반응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를 시작하는 상황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혈관이 힘들어지는 순간은 식사를 하면서 다른 자극이 함께 들어올 때입니다. 급한 대화, 강한 감정,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하면서 먹는 식사. 이런 식사는 몸에게 여러 신호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혈관은 이 모든 자극을 동시에 조절하려다 쉽게 지치게 됩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식사의 순간을 하나의 일로 단순하게 만듭니다. 먹는 시간에는 먹는 것에 집중하고 몸이 음식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줍니다. 이 작은 차이가 혈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그 자체보다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같은 음식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혈관의 반응이 왜 달라지는지 식사 시간의 역할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대에 따라 혈관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혈관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때 식사는 혈관에게 비교적 부드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오후와 저녁으로 갈수록 몸은 이미 하루 동안의 자극을 여러 차례 겪은 상태가 됩니다. 혈관도 아침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은 아침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의 식사는 혈관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몸은 휴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다시 활동 모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이 자주 반복되면 혈관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는 괜찮은데 저녁 식사 후에는 유난히 몸이 무겁고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이는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혈관의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식사의 양보다 시간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몸의 반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식사를 조금 앞당기거나 양을 조절하고 속도를 늦춥니다. 이 작은 조정만으로도 혈관은 큰 부담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의 리듬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이 특히 싫어하는 식사 패턴은 어떤 것인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특히 싫어하는 식사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특별히 나쁜 음식을 먹어서 생기기보다 식사를 어떤 방식으로 반복하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식사를 자주 건너뛰었다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이 경우 혈관은 오랜 공복 상태를 버틴 뒤 갑작스러운 변화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합니다. 이 부담은 혈관에게 상당히 큽니다. 또 다른 패턴은 매번 식사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어떤 날은 이른 시간에 먹고 어떤 날은 아주 늦게 먹는 식사. 이렇게 리듬이 계속 바뀌면 혈관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혈관은 예측 가능한 흐름에서 가장 안정됩니다. 하지만 식사 패턴이 불규칙하면 혈관은 항상 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은 회복보다는 대응에 익숙해집니다. 또 하나 혈관이 힘들어하는 패턴은 식사량의 변화가 너무 큰 경우입니다. 어떤 날은 아주 적게 먹고 어떤 날은 과하게 먹는 식사. 이런 변화는 혈관에게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식사의 틀을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시간, 속도, 양의 범위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런 식사 패턴은 혈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식사를 이상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놀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사 이후의 행동이 왜 혈관의 상태를 결정하는지, 식사 후 습관의 중요성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사 후에 몸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식사 이후의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몸은 소화와 흡수를 위해 혈류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이때 혈관은 아주 민감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급하게 움직이거나 강한 자극을 계속 받습니다. 이런 행동은 혈관에게 휴식의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거나 몸이 더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식사 이후의 시간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완전히 쉬지 않더라도 속도를 한번 낮춥니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몸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이 짧은 전환은 혈관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정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혈관에게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사 후에 몸의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몸이 무겁다면 그 신호를 억지로 넘기지 않습니다. 혈관은 이런 신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사 후 행동이 늘 같다면 혈관의 반응도 점점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부담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식사 이후의 시간은 하루 중 아주 짧지만 혈관에게는 회복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이 왜 이런 반복을 기억하는지, 식습관이 어떻게 혈관에 누적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은 한 번의 식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합니다. 같은 음식을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혈관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식사 방식이 매주 반복되면 혈관은 그 흐름을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관 수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는 혈관이 음식 자체보다 식사의 반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 먹는 속도, 식사 후의 행동. 이 세 가지가 늘 비슷하게 반복되면 혈관은 그 흐름에 적응합니다. 문제는 그 흐름이 혈관에게 편안한 방향인지, 늘 긴장해야 하는 방향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매번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이 패턴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사 후에 몸이 무겁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반복이 쌓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이 반복을 의식합니다.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고 한 가지라도 조정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먹는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거나 식사 후의 행동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혈관은 그 변화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급격한 변화보다 지속적인 신호에 더 민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식사를 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식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늘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체질이라는 말로 간단히 설명되곤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혈관의 현재 상태입니다. 혈관은 이미 쌓여온 부담의 정도에 따라 같은 자극에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혈관은 식사의 변화를 부드럽게 받아들이지만 이미 긴장 상태가 지속된 혈관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괜찮던 식사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음식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혈관의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의 상태는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식사 리듬, 생활 습관, 회복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이에 따라,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혈관은 아직 반응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태에 맞는 신호를 천천히 보내야 합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반응을 비교합니다. 식사 후에 몸이 조금 더 편안했는지, 불편함이 덜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 작은 관찰이 혈관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도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어떤 분들은 많이 바꿨는데도 변화를 못 느낍니다. 차이는 방법보다 순서와 타이밍에 있습니다. 혈관은 지금의 상태에 맞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반응이 왜 달라지는지, 중장년 이후 식사와 혈관의 관계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탄력과 조절 능력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없던 식사도 어느 순간부터 몸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안 된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장년 이후의 혈관은 젊을 때보다 회복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이라도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 나누어 받아들이는 쪽이 더 편안합니다. 이 시기에는 식사의 양, 속도, 시간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부담이 생기고 조금만 빨라도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혈관이 더 섬세한 조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분들은 이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게 식사의 방식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조금 덜 먹어도 몸이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혈관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반복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식사는 젊었을 때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찾는 과정이 혈관 회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을 덜 힘들게 하는 식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식사의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덜 힘들게 하는 식사는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혈관이 놀라지 않도록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는 식사입니다.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식사의 시간대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 중 비슷한 시간에 먹는 식사는 혈관에게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먹는 속도가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할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식사의 양이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게 먹었다가 다음 끼에 과하게 먹는 방식은 혈관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넷째, 식사 후의 행동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먹고 바로 몸을 몰아붙이기보다 잠깐 속도를 낮추는 선택이 혈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지켜도 혈관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며칠, 몇 주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혈관은 하루의 선택보다 반복되는 신호를 더 중요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게 음식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몸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혈관이 더 이상 놀라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식단을 제한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관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선입니다. 이 선 안에서 식사를 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혈관 회복은 의지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이 리듬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다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의 반응이 왜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혈관은 음식보다 리듬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어떤 상태에서 먹었는지, 어떤 속도로 먹었는지, 먹은 뒤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혈관에게는 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갑자기 바꾸지 않아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하지만 혈관 회복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한 끼 식사의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식사를 조금 천천히 했는지,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겼는지, 식사 후에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살폈는지, 이 작은 질문들이 혈관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빠른 변화보다 안정된 반복을 원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관리하려 하기보다 놀라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회복의 방향입니다. 지금까지의 식사가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의 식사가 혈관을 조금 덜 긴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식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노후의 시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이 떠올랐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관점을 함께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혈관 회복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이어집니다. 이제 작은 약속을 하나 해볼까요? 오늘 한 끼를 어제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의식하며 먹어보는 것, 그리고 댓글에 데이 원 시작이라고 남겨보십시오. 그 한 줄이 당신의 식사 리듬을 기억하게 만드는 첫 기록이 됩니다. 혈관은 오늘의 식사를 조용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내일의 몸으로 천천히 이어집니다. 오늘의 한 끼가 당신의 혈관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